예, 지난 주말 있었던 정치권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월요일에 정치 토크 강백 토론 오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아니, 두 분 뭐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면서 들어오셨어요? 쪽지 질문이라 하는 좀 쪽지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쪽지 질문부터 제가 한번 드려보죠. 원래 저희가 대충 이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 좀 꼭 다뤘으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뭐 포털 사이트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질문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다 해서 쪽지로 나온 질문인데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강연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을 것 같다? 죽는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떤 건지 한번 그 강연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오죠.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에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세요. 이거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더니 이제는 나 죽기 전엔 정권 뺏기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택시기사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택시기사가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단 말 아니가?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이러길래 그 얘기를 듣고 택시비 10만 원을 주고 내렸다. 이게 지금 제 강연에서의 발언이에요. 백승주 의원님. 우선 저도 지역구에 있다가 밤에 올라서 저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오늘 방송 시간에도 들었는데 전체 문명사로 보면 이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본다면은 이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경륜에 맞지 않게 좀 과한 발언을 했죠.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 20년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김재원 의원이 좀 또 과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과한 발언이 전에 있었던 걸 생각해야 된다. 과한 발언에 과한 대처다. 그 괴멸시키겠다, 또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 20년 집권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김재원 의원이 강연장에서 이 거두절미하고 들으면 참 당사자나 또 그 당의 구성원들 들으면 좀 국민들이 들으면 조금 그런 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인데, 전체 문맥을 들으면 이해찬 대표가 이전에 했던 말이 빌미를 준 것 같네요. 빌미를 준 거다. 제가 볼 때는 백 의원님이 저 내용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내용은 저렇게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2년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 무슨 토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 강연장에서 황교안이 대통령 될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즉 이해찬은 죽을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저건 사실은 너무 기본이 좀 벗어난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마 맥락 전체를 아시면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가지는 의식은 비아냥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아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상대당의 당 대표의 죽음을 놓고 공개 자리에서 비아냥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고 한 적도 있고, 아이들 몇백 명씩 죽어서 그걸 조사해서 밝히자고 한 그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인 적도 있고, 심지어는 당대표 되신 날 다음날 사퇴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기자들한테 그냥 천하의 욕을, 그냥 쌍욕을 그냥 해서 다음날 사퇴까지 한 경험이 있었던 걸 보면, 이게 이제 이분이 뭐 앞에 이런 토론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원래 막말을 좀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뭐 그분이 가져가야 될 몫이라고 보지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가 비아냥대지는 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풍자도 할 수 있고 또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들은
정당이나 좀 정치에 분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걸 비아냥으로 치환하는 건 굉장히 본인들한테 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보수 괴멸이란 말을 이해찬 대표가 먼저 과하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진보 개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황교안 대표 2년 안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딱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뭐 야당에서 진보도 개멸해야 됩니다. 제가 개멸시키겠습니다. 하면 그냥 뭐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겠지만 죽어라 말아라 이런 건 아니죠. 죽어라 말아라. 하여튼 여야 정치인들이 청소년도 보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좀 더 격조 있는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그거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대 당의 괴멸이라는 게 뭡니까? 박멸, 무슨 우리가 곤충벌레입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정치합니다. 하여튼 두 분은 뭐 워낙 품격 있고 점잖은 언어들을 쓰시는 분이니까 저는 걱정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막말, 특히 뭐 죽음을 운운하는 이런 막말은 어느 당이야를 떠나서 국민들 듣기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정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자. 임기 반환점을 돈 이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해보죠. 앞에서 고민정 대변인 잠깐 다녀가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상상도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국당에선 낙제점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상반돼요. 백승주 의원님은 몇 점까지 주시겠습니까? 최대로 준다면? 저는 F 확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낙제점입니까 역시? 그 상상 또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워딩 자체는 참 제대로 짚었다 생각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상도 못할 변화인데 낙제점이에요?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 나쁜 방향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나는 분들은 좀 뭐 다를 수 있지만 우선 2년 반 동안 수고는 하셨지만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 제가 만난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이 증대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학문적으로 하면 정통성의 위기가 좀 많이 고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일부 만나면은 그 진전 여부 관계없이 그 우리나라 이러다가 남북 연방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게 아니냐. 외교적으로는 왕따 국가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분단 구조 사회에서 지역 갈등이 이제 더해져서 덧칠해서 해방 전후에 있었던 이념 갈등이 이렇게 구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2년 반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겼다.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책임론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또 대통령이 이런 의문과 문제 제기와 걱정에 대해서 반환점을 앞두고 많이 생각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학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 강훈식 의원. F학점을 받은 2년 반 전에 F학점을 받은 정권이 있었죠.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판단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세계에서 유례볼 수 없는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이 한겨울에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를 생각하면 적어도 야당은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여당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저희도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정도의 개혁 열망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 개혁 동력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그 정도로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학점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B, C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B라도 맞아보려고 노력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하고 C를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있죠. B, C를 저는 왔다 A 갔다. 학점 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린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저희가 박해야 더 노력할 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국민의 여론조사를 학점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B, C보다도 오히려 좀 낮은 거라고 봐야죠. 근데
저희가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무거운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야당의 협조도 많이 저는 아쉬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렇던 거에 비하면 한 2년 반 동안 좀 협조를 좀 같이 해서 정상화 시킬 건 좀 시켰어야 된다 이런 많이 아쉬움도 많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임기 반환점 도는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나씩 질문 드리고 갈게요. 반대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백승주 의원님. 그럼 이 정부 2년 6개월 제일 잘한 건 뭐라고 보세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예. 언뜻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래도 가장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야, 진짜 정치, 경제, 사회에 지금 표정이 대해서. 정말 생각이 안 난다는 표정이세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야, 저는 사실은 이제 반대로 질문 드리려고 했고요. 강훈식 의원, 그럼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저 스스로가 아쉬운 건 다른 경제 문제만 해도요. 예. 사실은 안 좋을 거라는 것 또는 이제 국민들이 안 좋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계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미 다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아팠던 지점은 조국 사태 이후에 나타났던 공정의 문제. 이건 사실은 저희 정부한테 기대했던 바가 국민들이 굉장히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 정부는 그것만큼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송구스럽고 그럼 반대로 그럼 뭘 좀 잘했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해주시니까 직접 네, 저희가 뭐 되겠어요. 말해야죠. 근데 이전 정부와 확실히 다른 건 국민이 원하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공정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계속 갈 줄 알았더니 조국 사태를 경험한 다음에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대통령부터 전체의 국정 운영의 방향에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놓는다든지 소위 소통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못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뭐 했다고 해서 뭘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바뀐 적은 저는 적어도 잘 못 느꼈지만 적어도 이번 국면에서 대통령 스스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후에 좀 바꿔보자고 했고 또 바꾸는 것들이 물론 확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교육의 문제 또 공정의 문제에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어떤 정부나 저는 저희가 야당이 될 경우는 여당이든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저는 소통의 면에서는 그 부분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너무하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점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점수를 스스로 한번 여러분 각자 2년 6개월 이 정부는 어땠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CD 받으면은 재수강이가 학점 바꿀 수 없어요. F 받으면 오히려 새로 해가지고 반환점 넘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F가 D보다 낫다. 그렇죠. 다 다니면 아시잖아요. 어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처에 약을 발라주신 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얘기인데 백승주 의원님, 보수 대통합 황교안 대표가 풍선은 띄웠는데 잘 뜨지 않는 모양새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죠. 한국당 핵심 관계자 발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승민, 황교안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 유승민 의원이 탄핵은 일단 묻고 통합으로 가자라는데 합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크게 나고 하루 종일 화제가 됐어요. 일단 요거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풍선이 잘 안 뜨고 있다 이러는데 잘 안 뜨기 바라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느끼는 위기감이 큽니다. 하나의 정말 그 큰 위기감 속에서 괜히 수명이라 합니까? 위기감 속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대통합 간절하게 한 거죠. 먼저 우리가 창원 지역에서 선거할 때 졌을 때도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졌던 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정통성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좀 다수 득표를 해야 되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의 정치 구도는 좀 힘들기 때문에 자유파의 에너지, 정치적 에너지 모두 결집시켜야 된다는 이 간절함 때문에 이제 통합에 뛰었는데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나 그런 적 없다, 그런 얘기한 적 없다 하고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형 모임에서 아예 입장을 내놨어요. 한국당과 통합 없다. 신당 창당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백승주 의원님 바람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초기니까요. 초기니까. 변혁 모임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변혁 모임의 두 의원님이 한국당과 통합 안겠다는 이런 주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던졌고 또 변혁 모임의 좀 리더격인 유승민 예. 대표도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세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의논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신당 추진 모임에서 바로 통합에 응하겠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시한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조건 또 그 바른미래당 변혁 모임의 여러 구성원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선 약간의 그 통합에 대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대로 된 통합을 해서 자기들 주도권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도권 싸움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진정성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두 의원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그 변혁 모임의 두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 않겠다 이 선언을 갖고 예. 우리의 통합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뭐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게 왜 어려울 거라고 보냐면은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당은 친박계가 핵심인데 그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탄핵 잘못됐다는 입장 여전히 확실하게 고수하고 계시고 유승민 의원, 뭐 이해운 의원 이런 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만 우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 속에는 그 탄핵에 대한 그 역사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느낄 때는 좀 공감되는데 탄핵이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탄핵 찬성한 분들, 반대한 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그 유승민 대표가 내놓은 조건에 대한 이렇게 완전한 어떤 합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가 느낄 때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죠. 근데 인식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될 거라고 보세요? 총선 전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부분 쪽으로 그 의논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우리가 통합을 전체적으로 끌고 대통합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공화당에서는 그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있고 우리 변혁 모임 쪽에서는 탄핵 강을 건너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통합을 이룬 과정에서 그 좀 다른 입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 뭐 전략가시니까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야박한데. 하시죠, 솔직히. 하세요. 국민들도 관심 없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인들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후보자가 하나 줄어드는 문제거든요. 보수 후보자가 둘인데 지금대로 가면 이걸 하나 줄이자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명분. 그러니까 지향이 정확하게 없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말은 하지만 되게 시니컬하게 말하면 헤어진 연인들이 헤어진 원인은 덮어놓고 일단 만나보자 다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불거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나중에 역사의 평가로 아니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서 어떻게 과거에 헤어진 이유를 지금 덮어놓고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극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더 무서운 거는 국민들이 정말 이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를 거라고 봐요. 다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많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하나, 경쟁자가 하나 줄어드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뭐 그들만의 리그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통합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뭐 여기 어렵다고 하면 그걸 바라시겠죠.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제가 별로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국민들 관심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현정의 뉴스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뉴스 쇼가 예. 국민적 관심 없는 주제는 끌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핵심 의견들 올랐다는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왜서 우리 강 의원님이 국민적 관심이 없다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걸 내놨을 때 우리 보수 세력, 보수파, 자유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아니 잘하세요. 굉장히 두려워. 관심 없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잘 뭉치세요 제발 좀.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안 되니까. 굉장히 뭐 이제는 헤어진 연인이 재결혼할 만큼 어렵다 논리까지 발전해 얼마나 두려움인지. 얼마나 그거 아니지. 우주제로 이렇게 뜨거워질 줄 두려워하니까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쪽으로 되는지는 관심 있게 바라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보수 통합 이제 시동 단계인데 이 풍선이 제대로 뜰 것인지 지금 좀 주춤하는 상태에서 가라앉을 것인지는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요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소미아. 지금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국방장관도 방한을 하는데 계속 지금 미국의 입장은 니네 이거 종료하면 안 된다. 그냥 계속해라. 압박을 이제 대놓고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 여론은 지금에 와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론은 크게 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입장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어떻습니까, 지소미아? 저희가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종료하자라고 처음에 결정했을 때의 원래로 돌아가 보면. 예. 일본의 경제 조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 즉 일본에다가 협조해 줬던 우리 군사기밀의 이야기를 일본이 우리가 경제 조제를 왜 했냐 그랬더니 북한하고 이렇게 전략 물자가 넘어가는 이유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그걸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상대는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원인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계속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 기술을 국내 자체의 기술을 극복해서 나가보자라고 이미 포맷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근본적 변경이 없이 저희가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러나야 할 이유 없다. 네. 근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까지 눈치를 대놓고 주는데 괜찮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그냥 배척하고 갈 수는 없는 물론이죠.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그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외교적인 균형 감각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일본도 중요한 동맹국이고 우리도 되게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도 미국을 되게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만 뒤집어 말하면 동맹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일본에게 좀 잘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좀 종료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 의원님? 지소미아 연장하는 문제가 지금 한일 간의 문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잘 압니다. 제가 지소미아 체결 전에 국제회의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맥케인 군사위원장부터 상원의원 6분과 하원의원 1분, 7분을 같이 만났을 때 그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이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소미아에? 예, 그래서 미국이 들인 정성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지소미아의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론 일본이 잘못했죠. 일본이 그 우리의 국내 법적인 문제, 대법원 판결 문제 가지고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결이라는 총을 쐈는데 그 총을 일본이 피하고 미국과 한미 동맹이 맞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생기는 거예요. 일본에 쐈는데 일본은 싹 피해버리고 그 한미 동맹이 지금 맞아가 피를 흘리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정의용 안보실장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경악을 했어요. 왜요? 이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에 아무 영향을 안 준다. 전 국민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준다고 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은 다른 나라가 춤을 출 거다. 제3의 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거예요. 우리 제공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주권 차원에서 조치를 했는데 결국 하고 나니까 분명한 우리가 그 한미 동맹에 상당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근데 강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을 좀 설득해서 이게 당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일본을 좀 설득해 다오라고 미국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했죠. 미국이 좀 더 개입해서 일본이 그 경제 보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도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그 안보실장이 또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이 뭐 빚일 틈 없다고 늘 우리 정부가 강조를 했는데 빚이 새는 것이 완전히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지소미아 때문에 다시 물을 더 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다, 강 의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안보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 너무 그거는 이제 그 영향은 실제로 없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늘 백원님 계시니까 국민들이 일본의 분노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불매운동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한테 협조 좀 해줘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순순히 협조해 줘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야당도 여당이랑 같이 야 미국 너희들도 일본을 좀 설득해라. 국민들도 우리 지금 이러고 있고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같이 힘을 몰아주셔야 돼.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럴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마지못해서 우리도 정말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여야가 다 일본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한다라고 미국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우리 그 정도의 동맹의 신뢰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부분들도 일면 이해는 되지만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은 이럴 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지소미아 종료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은 여당의 입장은 뭐 확실한 것 같네요. 이대로 간다. 네, 그 방향 정해진 우리 거죠? 목소리가 안 도와준다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똑같은 정부 여당 같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처리해라 이야기를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성명서 내고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얘기하죠. 또 우리 정부도 좀 더 큰 틀에서 국가의 또 방향과 운영 방향 관련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 이 한미 동맹에 전혀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솔직히 강 의원님처럼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일본에 좀 압력을 넣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미 동맹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안보실장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오늘 입장이 두 분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들이 많았는데요. 양당의 입장 여러분 듣고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